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스토리텔러입니다. 항상 시작할 때는 뭘 해야 되지 오늘은? 그러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문득 제가 2016년도 동서식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맥심 커피라는 그 동서식품 거기에서 나온 맥심 커피 수필 공모전이 있었어요. 뭐 공모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문학상? 네. 근데 그때 그냥 2, 3일 만에 후루룩 그냥 적어냈는데 저에게 굉장히 멋진 맥심상이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제목을 이런 제목, 생선 꼬랑내가 나는 추석,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 커피도 오고 상도 오고 네, 상패까지 이렇게 와서 그때는 또 굉장히 이 상 하나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림을 시작한 단계였고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그러한 멘토가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그 멘토가 저는 가족 중에 또 한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외부에서도 한두 명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또 조언을 구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조언을 해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멘토를 만나는 것일 거고, 그리고 그 어떤 멘토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뭐 달라지거나 공부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삶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그게 꼭 결혼을 통해서 부부, 남편이나 아내가 멘토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언니, 동생, 친구, 교회 언니, 교회 오빠,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 생선 꼬랑내가 나는 추석이라는 이 제목을 쓰게 되었냐면 서사가 좀 긴데 엄마가 그때쯤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요. 허리 수술 2번을 뭐 연거푸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2020년도까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혼자 항상 병 간호를 하고 인근에 있는 딸들이 이렇게 도움을 조금 주는 정도였지 늘 전반적인 몫은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연세도 70대 후반에서 이제 80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항상 그 몸에 부딪히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석 때마저도 그때까지 이제 뭐 조상의 제사라든지 그런 제사를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는데 엄마도 병원에서 영감 고기는 이렇게 삶아요 저렇게 삶아요 하면서 아빠에게 모든 것을 이제 해달라고. 그렇다면 이제 딸들은 뭘 하냐, 저희 집에 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들이 다들 결혼을 하다 보니 이제 시집이라는 것을 다 갔지만 저는 항상 아빠가 어찌 보면 우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빠 곁에서 이 생선을 이제 제가 말리고 이러는 건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었어요. 추석 전날 제가 이제 아빠 제가 고기를 좀 쪄드리러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거의 다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갔어요. 갔더니 이상하게 온 집에 발 썩는 냄새, 발에서 나는 발꼬락 냄새. 이거는 한여름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남학생들 막 들어오면 여학생들은 좀 치장을 하지만 남학생들은 약간 냄새가 뭐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발바닥에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아빠가 그렇게 청결하신데 이상하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코를 막고 제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냄새다. 그러면서 보니까는 그 생선이 다 상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날부터 계속 이거를 말리는 걸 사오셨는데
비가 왔는지 어쨌는지 약간 잘못 말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쪘죠. 고기를 쪘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이제 그때 2016년의 추석 그날은 굉장히 해프닝으로 남는 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수필의 소재로서 생선 꼬랑내가 나는 추석이라는, 근데 그저께가 추석이었잖아요.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학원에서 이렇게 생선을 그렸습니다. 생선을 그렸는데, 네. 이거는 열대어. 열대어는 조금 뭐랄까 냄새가 좀 덜 나더라고요. 제가 수족관을 이제 가졌었는데 그때 보니까 냄새가 조금 덜한 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중앙에만 참치 같은 걸 한 마리 넣고 참치 한 마리를 넣고 나머지는 다 열대어. 어쨌든 간에 이 녀석들도 삶거나 튀기거나 해서 먹겠지만 오래되면 가장 악취의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도 그렇지만 수필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불쌍해 보였어요. 엄마도 병원에 계시지, 딸들은 다 밖에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홀로 서기를 참 잘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근거리에서 제가 또 있다 보니까는 늘 아빠를 챙겨드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병원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항상은 못해도 이제 아빠가 좀 힘드신 날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손흥민 그 축구 선수 아버지가 짧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오만 가지의 슬픔과 아픔과 또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식들은 사실 성장하면서 부모한테 또 그렇게 받은 힘든과 그러한 것들, 어렵게 살았던 그런 것들을 다 몸소 체험하면서 어찌 보면 부모한테 다시 한 번 더 부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사이클이 사실은 되어야 하지만 요즘은 그런 가정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또 다 알아서 다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냥 내가 공부 잘해서 학교 좋은 데 가고 그래서 내가 좀 잘 나가, 이런 어떤 패턴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는 굉장히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늘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다 해주지 못하고 위로도 아래로도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좀 해주고는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만한 역량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성에 다 차지 못하니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 추석도 어찌 보면 3일 연속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황토길을 걸었어요. 몸도 조금 힘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틀을 걸었네요. 마지막 날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저도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틀을 같이 걷고, 하루는 제가 아버지한테 약간 스토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3일 연속 갔다 또 힘들다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더위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석만 오면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자식으로서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그래서 그림만 주구장창 그려댔지.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해바라기 지금 뒤에 얹혀져 있지만 소시적에는 참 잘생긴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관리는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노인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이방 추석을 전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말씀드립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때로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되게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저의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에 제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제가 못 보게 하는 그러한 기능들도 있지만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또 리모델링 하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겠죠. 네, 모니터링 하면서 한 번씩 수정해 나가면서 또 독자들하고 그렇다고 제가 수천만 수만 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이 그림 스토리를 또 이제 100여 명이 모였으면 많이 모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들과 이렇게 함께 가면서 저의 그림을 조금 발전시키는 앙리 루소와 같은 독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가로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깊은 마음입니다. 안녕.
시간처럼 복음에 나가는 십자가